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캔버스에서 게임 시나리오반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즈라고 합니다. 저희 시나리오반의 수업 내용이랑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 시나리오를 배운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요? 열심히 글을 쓰는 모습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나리오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부분이 글이기 때문이죠. 사실 과거의 게임 시나리오 기획자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한 시대를 풍미한 이후에 MMORPG로 가득 찼던 게임 업계에서는 퀘스트를 포함해서 스토리 텍스트를 쓸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는 직업이 게임 시나리오인 시기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건 그 시기의 이야기이지 지금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게임 시나리오 중에서 텍스트로 전달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게임을 할 때 생각해 보시면 대사를 하나하나 읽으시나요? 안 읽겠죠? 물론 게임 시나리오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학습을 위해서 하나하나 읽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유저들은 이거를 스킵해버리거나 막 연타해서 대사를 넘겨버릴 겁니다. 상당수의 유저에게 실제로 시나리오나 대사는 번거로운 요소일 뿐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렇다고 시나리오나 대사 설정이 없다면 게임의 깊이가 줄어들게 될 거고 어차피 보지도 않는 유저들이면서도 이 게임을 욕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텍스트가 아니라면 게임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게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캐릭터의 모션, 표정, 카메라 연출, 배경, 이펙트 등등 게임에서 새로운 마을에 딱 들어섰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의 마을이 있는가 하면 슬프거나 되게 위험해 보이는 불안한 마을도 있겠죠. 이렇게 시나리오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게임의 연출이나 설정, 리소스 등으로도 전달이 됩니다. 그 외에 BGM 같은 사운드나 효과음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대사가 나올 때 하고 막 심장 소리가 같이 들리면서 대사가 나올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게임의 캐릭터를 만든다. 전투 시스템 기획자가 설정한 캐릭터 그리고 콘텐츠 기획자가 설정한 캐릭터 동일할까요? 당연히 기획의 중심 방향성부터 차이가 나겠죠. 요즘에는 IP 게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IP 게임의 캐릭터 설정에서는 시스템 기획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시나리오 기획자가 중요할까요? 스킬을 구성할 때도 시스템이 우선인지 밸런스가 우선인지 프로젝트마다 다 다를 텐데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그 스킬의 모션과 표정, 연출을 설정해야 되는 게임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시나리오 기획만 오래 해온 기획자가 아닙니다. 물론 첫 시작은 시나리오로 시작을 했지만 시스템과 밸런스, 콘텐츠 등을 했고 디렉터 경험을 통해서 이를 전체적으로 묶은 경험, 시나리오 작가한테 외주를 주고 이를 감수해서 시나리오 기획으로 바꾼 경험, IP 게임의 시나리오를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쭉 써오신 분들만큼 시나리오 작법을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게임에 실장하는 형태의 경험은 훨씬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의 수업에서 글을 쓰는 부분은 극히 일부고요. 시나리오적인 관점에서 세계관을 설정하고 캐릭터와 NPC의 대사를 쓰고요. 화면을 연출하고 심지어 몬스터의 성격을 AI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전달되는 방식이 퀘스트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퀘스트 수업도 하게 되는데요. 퀘스트 플로우랑 퀘스트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논리 구조를 인지하지 않은 채로 작성하는 시나리오는 게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는 웹툰이나 소설,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사용이 돼야 되겠죠. 물론 글쓰기를 아예 안 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나리오반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글쓰기 소양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중이 크게 높지는 않을 뿐입니다. 다만 웹소설이나 순문학, 기사 등의 특정 장르나 형식에 익숙한 분들은 습관을 고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은 드립니다. 게임의 텍스트는 문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수업 초기에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이머의 시야에서 게임 기획자의 시야로 전환하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2주에서 한 달 정도 전개가 될 거고요. 하나씩 무언가를 배워갈수록 내가 게임을 할 때 보는 시선이 달라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과정 중에서 마지막 2달은 포트폴리오에 집중합니다. 포트폴리오 작업이랑 피드백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각자의 지망 분야를 맞추게 되는데요. 똑같은 시나리오 포트폴리오라고 하더라도 MMORPG의 시나리오하고
수집형 RPG의 시나리오 혹은 소울라이크의 시나리오는 큰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겠죠. 이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시나리오 직군에 포함된 다양한 세부 작업 중에서 원하시는 부분을 지원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해진 틀이나 양식에 맞춰서 기획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현재의 틀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틀에 맞추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게임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취업뿐만이 아니라 취업 후에 수습을 통과하고 게임 업계에 오랫동안 자리매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교육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을 주고 채워 넣으라는 식의 방향은 피하고 있습니다. 종종 템플릿을 원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하고는 방향성이 많이 다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운이 좋게도 많은 분들이 취업에 성공하셨는데요. 빠르게 취업하시거나 좋은 회사에 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끝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할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강력한 버프를 걸어드릴 수 있고요. 목표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자나 상담자들이 글 쓰는 게 너무 좋은데 안정적으로 돈이 되는 글쓰기 분야가 없다. 그래서 게임 시나리오를 지망한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게임 시나리오가 글만 쓰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글보다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게임 시나리오 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감사합니다.